예, 갑자기 그 촬영이 중단돼서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플레이션은 그 몇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되게 효과가 있으면 이제 효과를 보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매니플레이션 효과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가 이제 명확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니플레이션 말고 이제 데일리 트랙션은 인디케이션은 60세 이하, 이제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매니플레이션이 더 효과가 있고, 나이가 좀 적은 분들, 적은 나이는 아니죠. 할 때, 또 이제 슬로우 원셋 오브 백에이크, 즉, 뉴클리오 타입이라는 거죠. 할 때는 이제 이게, 데일리 트랙션이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사이드 플렉션 투어 더 페인풀 사이드 인크리 페인이라는 것은 이제 숄더 타입이라는 거죠. 숄더 타입일 때는 트랙션이 이제 더 효과가 있고, 엑실라리 타입일 때는 이제 매니플레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매니플레이 엑실라리 타입일 때는 이제 포스테리어 롱기탈 리가멘트하고 컨택트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롱기탈 리가멘트를 타이트닝 시켜서 그 프루트루전 된 디스크 매트리얼을 리덕션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덕션 한 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이제 백스쿨하고 이제 그 폴로 세라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타입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룸바 로드시스를 유지시키는 거 어디서나 항상 중요하죠. 어보이드 플렉션 엑서사이즈. 그래서 플렉션 엑서사이즈를 이제 어보이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플렉션을 시키게 되면 허드 플렉션 하게 되면 이제 디스크가 앞쪽은 좁아지고 뒤에는 넓어지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디스크를 뒤쪽으로 이제 풀투전 시켜주는 동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플렉션 엑서사이즈를 피해야 된다. 그리고 애뉴라 타입일 때는 이제 이렇게 들거나 뭐 할 때 뜨끔하는 그 애뉴라 테어가 일어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들 때 또는 포워드 밴딩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어떤 경우에든 이제 맥켄지 엑서사이즈는 항상 도움이 된다. 애뉴라 타입이든 뉴클리어 타입이든 맥켄지 엑서사이즈, 플로우 세라피를 해서 이제 그 디스크 세그멘트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센시타이제이션하고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를 위해서 이제 에피드랄 인젝션이 이제 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통증이 있고 이제 밤에 쑤시는 그런 통증이 있을 때 에피드랄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제 염증이 가라앉고 그러면서 또 에피드랄 인젝션의 효과의 메커니즘 하나는 또 워시아웃, 거기서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매트리얼을 이제 이렇게 희석시킴으로 해서 이제 치료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정리된 내용인데, 백에이크 유통 데피니션, 유통이 이제 서서히 마일드하게 이제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이제 백에이크라고 이제 시력 선생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에큐트 완셋일 때는 애뉴라 프루트루전이고, 애뉴라 프루트루전은 매니플레이션에 효과적이다. 그 다음 슬로우 완셋일 때는 뉴클리어 프루트루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는 이제 트랙션이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가 이제 믹스드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페인이 유니라트럴 또는 센트럴 바이라트럴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 레디에이팅 페인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이제 페인이 오래 앉아 있거나 앞으로 꾸부정한 자세를 유지할 때 또는 몸을 틀 때, 그러니까 뭐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타서 내릴 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듀랄 심텀이라는 것은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거나 뭐 할 때 또는 화장실 가서 변보라고 힘을 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인데, 듀랄 심텀이 대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타날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특별한 타입의 백에이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 세 가지, 브루이즈 듀라, 넉티널 백에이크, 그 다음에 셀프 디듀싱 디스크.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인을 보게 되면 뭐 파셜 아티클라 패턴을 보이겠고, 디비에이션은 거의 뭐 나타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페이플 아크를 보일 수가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페이플 아크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매니플레이션에서 효과가 좋다는 암시하는 소견이다라는 거. 듀랄 사인이라는 것은 이제 데셀라를 한 상태에서 넥 플렉션을 하게 되면 통증이 증가되는 거, 거의 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치료는 매니플레이션 트랙션, 그 다음에 백스쿨, 그 다음에 스콜라로신 인젝션이라는 것이 이제 요즘 그 프로로 세라피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아티카, 좌골시경통, 하지 방사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가 너브 루트를 이제 누를 때 나타나는 양상이죠. 그래서 디스크가 너브 루트를 누르게 되게 되면 메카니컬하게 너브 파이버에 이제 디포메이션, 변형이 생기고 너브 루트의 서큘레이션에 변화를 가져와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펑셔널 체인지, 기능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기능적인 체인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모터 센서리 체인지 또는 디텐던 리플렉스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메커니즘은 아까 설명했던 그거가 되겠습니다. 대개 처음에 이제 포스트럴 센트럴 프루트전 있을 때는 센트럴 백페인, 이때 이제 뭐 백페인이나 뭐 저기 에큐트 럼바가 생기다가 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이제 뒤쪽으로 밀려 나오다가 포스트럴 융기탈 리가멘트가 막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브 루트가 눌리게 되면 그때부터 레디에이팅 페인, 즉 사이티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의 강도는 프루트전된 매트리얼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또는 프루트전이 이제 하드니스, 그러니까 소프트한 구조물이냐 아니면 하드한 구조물이면 더 심하게 너브루트를 자극해서 통증이 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브루트가 이제 얼마나 잘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브루트가 유동성이 좀 있으면 같은 프루트전에도 압박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심하지 않을 것인데, 만약에 이제 너브루트가 본에 이렇게 막 픽스된 상태가 돼 있다고 하면 같은 프루트전이 있다고 해도 너브루트 자체가 심하게 이제 디포메이션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 또한 이제 그 너브루트가 눌릴 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염증 반응이 발생했느냐, 디그리 오브 인플라메이션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겠고, 아주 이게 심하면 이제 밤에 가만히 있을 때도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고 그럴 수가 있겠죠. 듀랄 슬리브를 누르게 되면 이제 드라메타가 이제 스파이널 코드하고 이제 듀랄 튜브만 이제 싸고 있는 게 아니라 너브 루트도 일부 이렇게 싸고 있게 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듀랄 슬리브라고 하는데, 듀랄 슬리브가 눌리게 되면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난다. 요거 이제 꼭 기억해 줄 알아두셔야 되는데, 듀랄 튜브에 듀라가 눌리게 되면 멀티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는 것이고, 너브 루트에 듀라가 눌리게 되면 이제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사인으로서 이제 SLR 테스트에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 SLR 테스트는 이제 사이팅 너브의 스트레칭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L4, 5, S1 너브 루트가 눌렸을 때는 그 SLR 테스트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지만, L3 너브 루트가 눌렸을 때는 L3 너브 루트는 이제 페모랄 너브를 주로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SLR 테스트에 네거티브를 보이게 되고, 풀은 상태에서 패시브 디플렉션 테스트를 할 때 페모랄 너브 스트레치가 되면서 엔테리어 사이드 쪽으로 이제 그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2, 3, 4의 너브루트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SLR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때는 이제 페리니움 쪽에 이제 모터가 아니고 센서리 체인지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 물론 모터도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스핀터 기능에 이제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요실금이 일어나거나 변실금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너브 이제 여기서 듀랄 슬리브가 눌리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파렌키마 너브 루트의 실질이 눌리게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세그멘탈 파레세시아 이질감, 지리지리한 느낌이 있다가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마취된 느낌, 멍멍한 느낌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렌키마가 눌리게 되면 센서리 체인지가 나타나게 되고, 모터 위크니스가 나타나게 되고, 딥텐던 리플렉스의 감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허리에서는 하나의 디스크 프루트전으로 일반적으로 너브 루트 하나만 눌리지만 그것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뭐 두 개도 눌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뭐 하나 반, 뭐 두 개 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나도 눌릴 수 있고 두 개의 너브
도 누릴 수 있고, 물론 이제 매시브하게 그 프루트전이 될 때는 이제 카우다이큐나 신드롬이 일어나서 멀티플 루트가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대개 이제 디스크 프루트전이 포스테로 레터럴 프루트전이기 때문에, 4, 5에서 디스크 프루트전이 있게 되면 대개 이제 5 너브 루트가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5S1에서는 이제 S1 너브 루트가 눌린다는 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개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도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건 이제 이게 너브 루트의 실질이 되겠고, 이게 이제 듀랄 슬리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랄 슬리브가 자극을 받거나 눌리게 되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듀랄 슬리브가 이제 더 심하게 눌리게 되면 핀젯 니들이 나타나게 되는 찌릿찌릿한 느낌. 그다음에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그것이 핀젯 니들이 없어져서 마취된 느낌, 넘니스가 나타나게 되고, 너브 실질이 눌리게 되면 그때는 모터 센서리 체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너브 루트 중에서 듀랄 슬리브가 이제 덮고 있지 않은 부위에서 이제 너브 루트가 눌리게 되면 그때는 통증은 별로 없이 핀젯 니드나 그런 건 없이 이제 넘니스, 마취된 느낌이나 또는 또 모터 에이크니스가 모터 센서리 체인지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이 파레터럴 프루트전일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토리를 사이티카를 보이는 환자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대개 세컨더리 포스테리어 레터럴 프루트전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디스크가 처음에 이제 센트럴 프루트전에 대해서 로백펜이 있다가 조금 더 악화가 되게 되면 레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나는 것을 세컨더리 포스트레터럴 프루트전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없이 다리 통증부터 생겨서 이제 점점 심해지면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프라이머리 포스트레터럴 디스크 프루트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세컨더리 포스트레터럴 디스크 프루트전인데, 이제 아주 드물게 젊은 나이에서는 이제 디스크 수액이 찔끔찔끔 밀려나와서 이제 다리가 당겨지고 저리고 할 때, 그때 이제 프라이머리 포스트레터럴 디스크 프루트전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 프라이머리 포스트레터럴 디스크 프루트전일 때는 매니플레이션 치료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세컨다리 포스트레터럴 프루트전일 때는 이제 디스크 매니플레이션이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발생하는 나이는 20대부터 한 50대까지 청장년기에 많이 발생하고, 아주 빨리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10대 초반에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엉덩이 아프다가 다리가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 파레세시아, 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일어나고, 더 심해지면 이제 감각 둔마가 나타나고, 모터 위크니스가 나타날 수가 있다. 특히 통증은 이제 앉아있을 때 압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더 아파질 수가 있겠고요.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플 수가 있겠고, 특히 밤에도 수시가 아플 수가 있다. 기침하거나 재치게 하게 되게 되면 엉덩이나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거. 그 이제 듀랄 페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엘더리 페이션트에서는 백페인이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백페인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 레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나게 되면 레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나고 발생한 후에 8 내지 12개월 정도에는 이제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허리 통증이 계속 남아있으면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잘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요건 이따가 다시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 프라이머리 포스테리어럴 프루트전은 이제 더 젊은 나이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요통 없이 바로 다리의 통증부터 나타나게 된다. 브루이즈 듀랄 슬리브는 아까 이제 브루이즈 듀랄 때는 이제 레큐트 럼바고가 이제 다 치료되고 난 후에도 이제 허리 통증에서 남아있는 건데, 브루이즈 듀랄 슬리브가 뭐게 되면 이제 레디에이팅 페인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크 듀랄 레디큘라 인텍션이 있어서 하지방사통이 있어서 그걸 뭐 수술을 치료한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다 치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레디큐라가 계속 남아있는 때는 듀라가 이제 듀랄 슬리브가 이제 불이 멍이 들어서 그럴 수가 있다. 이때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은 꼭 루트가 눌리는 증상인데 이학적 검사를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감별 진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허피스 조스트 일옵션 전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요거랑 비슷하게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그래서 디스크 같은데 허리 운동성은 하나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거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감별 진단을 해야 될 때 이제 하지방사통을 일으키는 질환들을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이제 하지가 저리고 땡긴 거를 감별 진단해야죠.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문에 이제 루트가 눌려서 저릴 때는 대개 이제 그 디스크가 이제 너브 루트가 이제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뒤쪽 방향에서 눌리는 거기 때문에 SLR 테스트를 하게 되면 SLR 테스트에서 네거티브 소견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테노시스에서 다리가 당길 때는 되게 이제 걷거나 서 있거나 걷거나 하면 더 다리 당기는 게 심해지고, 그다음에 플렉션 할 때는 더 증상이 완화되는 반면에 사이티카에서는 플렉션 하면 더 심해지고 걷거나 뭐 이렇게 그럴 때 더 특별히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바이레트럴 사이티카를 보이는 경우는 이제 매시브 프루투전 때 이제 양쪽에서 누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더블 리전, 4, 5에서는 오른쪽으로 이제 눌릴 수가 있겠고, 5S에서는 왼쪽으로 눌리게 되면 양쪽 다리가 다 당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는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다 양쪽이 당기는 게 일반적인 흔한 증상이 되겠고, 스폰딜로 리세시스가 있어서 너브 루트들이 자극받을 때도 이제 양쪽으로 당길 수가 있겠습니다. 양쪽 엉덩이 쪽으로 이제 얼터네이팅하게 이쪽이 아팠다 저쪽이 아팠다 왔다 갔다 한다니 하면 그때는 세이크로일리악 SI 조인트의 아스라이티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사이티카가 일어나면 대개 이제 허리 통증은 이제 감소되는 게 일반적인 양상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하지 방사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심각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하지 방사통이 있을 땐 허드 플렉션 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 뭐 그런 걸 보이는데, 이제 이 시리우스 디스오더라는 건 이제 뭐 이렇게 암이나 뭐 종양 같은 게 생겨서 신경을 누를 때는 그때는 자세랑 움직이랑 상관없이 계속 심한 통증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 그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학적 검사에서 인스펙션 대개 이제 그 한쪽으로 디베이션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이제 허리가 이렇게 디베이션 한쪽으로. 그렇지만 에큐트 룸바고 때처럼 심하지는 않고 약간 디베이션, 사이드 보이는데, 이 디베이션을 잘 보려면 이제 뒤에서 봐야 되고, 윗옷을 충분히 올리고 아래옷을 충분히 내려야 이제 디베이션이 보이지, 그렇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이제 디베이션이 보이지 않죠. 펠빅 틸트나 그런 게. 디렉션 오브 틸트의 방향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프루트루전이 엑실랄 타입이냐 아니면 그 숄더 타입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엑실랄 타입일 때는 병변 쪽으로 이렇게 디비에이션이 있을 것이고, 숄더 타입일 때는 병변 쪽으로 어웨이 쪽으로, 병변 반대쪽으로 이제 디비에이션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파이널 무브먼트는 이제 파셜 아티큘라 패턴을 보이고, 특히 이제 포워드 플렉션 할 때 다리가 당김이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안에서의 문제는 이제 요것은 이제 허리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밖의 문제는 이제 그 다리에 당기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포워드 플렉션 할 때 그 다리가 많이 당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요. 요것은 포워드 플렉션 할 때 리미테이션이 있고 다리가 당기는 것도 심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백워드 익스텐션 할 때 다리가 당기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워드 플렉션 때 다리가 당길 뿐만 아니라 사이드 플렉션 할 때도 다리가 당기는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익스텐션 시 다리가 당기거나 또는 사이드 플렉션 시 다리가 당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크 프루션 때 보이는 사이트 같은 데 보이는 소견이 때문에 이것은 unfavorable 사인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경과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보게 되면 올릴 디스코 레디큘러 컨택 올릴 때 디스코 레디큘러 컨택 디스크에서 뭐 레디클 루트만 눌리게 될 때는 레그 페인이 플렉션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플렉션에 의해서는. 그다음에 그리고 플렉션뿐만 아니라 익스텐션이나 사이드 플렉션 할 때 레그 페인이 나타난다는 것은 매니플레이션 하게 되면 이제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사인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L3 너브가 눌릴 때는 포워드 풀 플렉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다 포워드 플렉션이 안 되는 게 아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포워드 플렉션 할 때 이제 리미테이션이 보이는 것은 결국 이제 눌린 루트가 사이팅 너브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포워드 플렉션 하게 되면 사이팅 너브가 이제 스트레칭 되면서 리미테이션이 되는 건데, L3 너브 루트는 사이팅 너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지 않고 페모럴 너브를 이제 만드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포워드 플렉션 시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또 이제 너브 루트가 이제 심하게 눌려서 완전히 아트로피가 되게 되면 포워드 플렉션 리미테이션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루트 테스트를 할 때 이제 SLR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SLR 테스트 파지티브 소견을 보인다는 건 너브 루트가 앞쪽에서 이제 눌릴 때, SLR 테스트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누르는 스테노시스나 하는 파셋 조인트에서 눌릴 때는 SLR 테스트에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환자들은 이제 아무리 하지 통증이 심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제 SLR 테스트 하면 네거티브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 SLR 테스트는 L45S1 그 일부 요 루트만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L3 너브 루트의 변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3 너브 루트의 인테그리티 보려면 여기에 푸른 상태에서 패시브 디플렉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세를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페모랄 너브가 이제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L3 너브 루트가 누일 때 앞쪽으로 당기는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뭐 스페시티가 이제 90%라는 거. 그리고 이제 SLR 테스트는 러브투의 병변뿐만 아니라 엉덩이 쪽에 뭐 심한 병변이 있을 때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햄스트링에 타이트니스가 있을 때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클 일리악 조인트의 리전이 병변이 심할 때도 아주 드물게 파지티브 소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펄스 네거티브를 보이는 경우는 L1-3의 문제일 때, 이것은 이제 뭐 페모랄 러브나 그쪽 러브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SLR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몰 프루트전일 때는 너브 루트가 이제 픽세이션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SLR 테스트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또 아주 심하게 눌려서 루트 아트로피가 나타나게 되게 되면 그때도 이제 SLR 테스트 네거티브 소견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백 익스텐션이 리미테이션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 또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SLR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페인풀 아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플렉션 무브먼트에서도 페인풀 아크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SLR 테스트에서도 페인풀 아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페인풀 아크가 나타나는 것은 디스크 프루트전이 스몰하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고, 매니플레이션 하면 치료 예후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LR 테스트는 우리가 이제 경과를 볼 때도 좋은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좋은 인디케이터가. 그래서 이제
돼서 이제 치료가 잘 되게 되면 SLR 리미테이션이 더 호전이 되고 더 잘 많이 올라가고, 치료가 안 되고 더 나빠지면 SLR 리미테이션이 심해지거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루트 컨덕션의 임페어먼트가 있을 때 예의다. 그러니까 모타이크니스나 뭐 그렇게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그 꼭 SLR 테스트가 호전 정도로 반영하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너브 루트 압박이 아주 심해서 루트 아트로피가 생기게 되면 SLR 테스트는 네거티브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 프루트션 위치에 따라서 대개 이제 포스트레터럴 디스크 프루트션이기 때문에 대개 그쪽 병변 쪽 다리를 들 때 리미테이션이 반대쪽보다 더 심한 게 일반적인 소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만약에 프루트션 된 것이 엑실라리 타입일 때는 반대쪽 다리의 리미테이션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쯤에 이렇게 해서 양서 위치에 있다고 하면 양쪽에 비슷하게 뭐 리미테이션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SLR 테스트는 너브 루트가 앞쪽에서 눌리는 것을 반영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눌리는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또는 파세 조인트 문제를 눌릴 때, 이때는 SLR 테스트에 네거티브 소견을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L3 너브 루트의 병변이 있을 때는 프론 리플렉션 테스트로 인테그리티를 검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루트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이제 모타이크니스를 본다든가 센서리 체인지를 본다든가 딥텐던 리프렉스를 체인지를 보는 건데, 그 위크니스 정도가 프루트전된 정도를 이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3-4가 같이 마비됐을 때 트리플 팟이 3개 이상 너브 루트가 이제 마비가 있을 때 또는 바이러트하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전체적으로 모타이크니스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리어스 리전, 좀 심각한 병변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프루트전 때문에 이렇게 다리 전체가 마비가 되거나 또는 뭐 3개 이상 너브 루트가 이제 마비가 되거나 그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일어나려면 대개 이제 매스 리전이나 또는 이제 매시브 디스크 프루트전에 의한 카우다이크나 신드롬일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견이라는 거죠. 그리고 니적은 이제 감소했다가도 치료하면 좋은 호전을 보이는데, 앵클적은 잘 호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L1 너브 루트가 눌릴 때는 이제 통증이 이쪽으로, 엉덩이 이쪽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뭐 대개 디스크 프루트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는 디스크가 잘 생기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센서리 디피시트, 인규널 리가멘트 쪽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L2 너브루트가 눌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병변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통증이 대퇴부의 근위부의 내측, 근위부, 무릎까지는 안 가고 근위부의 내측이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쪽으로 이제 센서리 체인지고 저림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L2의 너브루트의 인너베이션을 받는 것은 이제 소아스 머슬의 가 일부 봤기 때문에 그때 힙 플렉션의 위크니스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L2 너브루트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선택적으로 눌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병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야 되고, L3부터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L3 너브루트가 눌리게 되게 되면 대개는 이제 L3가 대퇴부의 내측 무릎 부위까지를 포함해서 그쪽으로 통증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쪽에 이제 센서리 체인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L3 너브루트는 소아스 머슬을 뿐만 아니라 쿼드리셉스 머슬을 페모랄 너브를 이루는 너브니까 페모랄 쿼드리셉스를 위크니스를 볼 수가 있겠고, 니적에 약간의 체인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니적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L4 너브루트가 눌리는 경우는 HMP의 L3-4에서 생기게 되면 약간 한 5% 정도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아랫다리의 내측에 통증이 있거나 센서리 체인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때는 대개 이제 니 익스텐서 머슬의 위크니스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앵클 익스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L4가 많이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앵클 익스텐서의 위크니스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적이 감소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클 익스텐션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L4가 도미넌트한 경우도 있고 L5가 도미넌트한 경우도 있어서 L5 레디큘러 패시가 있을 때는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L5인데 이때는 대개 이제 그 아랫다리의 H측 페리니얼 쪽에 이제 하고 발등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센서리 체인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텐스 할로시스 롱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L5 너브루트의 인너비스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신전근의 위크니스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니적은 L 주로 4까지, 그 다음에 앵클적은 S1이기 때문에 앵클적에 아무 차이가 없고 니적도 차이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왜 이제 앵클적에 뭐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지발가락 신전에 위크니스를 볼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때 이제 앵클 익스텐션 머슬도 익스텐션도 약간 위크니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S1 너브루트가 눌린 경우는 HMP가 이제 5S1에 있을 때인데, 일반적으로는 5S1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발 장단지 H측으로 이제 센서리 체인지가 있겠고,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발바닥이 저릴 수도 있겠습니다.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인너베이션을 받는 머슬이 칼프 머슬, GCM, GCR, 솔리어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물론 햄스트링 머슬도 S1 너브루트의 지배를 받고요. 그렇지만 이제 글루티알 머슬, 글루티스 맥시무스는 S1에서 S2가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S1 때 햄스트링 머슬은 약간 스페어드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이 또 이제 앵클적이 S1을 반영하기 때문에 앵클적의 감소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S2가 이제 눌릴 경우에는 가 눌리게 되면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카우다이키나 신드롬을 좀 의심해 드리는데, 이때는 이제 장단지의 허벅지의 내측에 이제 통증이나 저림감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뭐 햄스트링 머슬도 반영을 하지만 주로 이제 글루티알 머슬이 가장 많이 이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힙 익스텐서 머슬의 위크니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힙 익스텐서 머슬 위크니스가 이제 햄스트링 위크니스보다 더 뚜렷하다, 앵클 플란타 플렉서 머슬의 위크니스보다 더 뚜렷하다고 하면 S1보다는 S2의 레티큘러 패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S3, 4가 이제 문제가 될 때는 이제 증상이 페리눔 쪽이에요. 항문 주변으로 저림감이나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모타 심텀으로 해서 이제 스핀터 기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요실금 또는 변심금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리플렉스는 뭐 페리 아날 리플렉스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뭐 아실 필요는 없고, 뭐 스핀터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지방사통에 있을 때 네이처럴 히스토리를 보게 되게 되면, 그 디스코 듀랄 인터액션, 디스크가 듀랄을 눌리는 경우엔 대개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나타난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1년 그 보존적 치료하고 컨저베이티브 치료하고 수속질적 치료를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 1, 2년 또는 길게는 7 내지 10년 정도를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게 되게 되면 대개 보존적 치료한 경우가 뭐 치료 효과가 더 좋더라라는 그런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페인, 다리가 당기는 통증은 대개 발생한 후부터 6개월 내지 12개월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L3 너브루트가 가장 빨리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모타이 크리스보다는 이제 페인이 먼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페인이 먼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이제 레디팅 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페인이 있거나 엉덩이 페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때는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대개 내추럴 히스토리에서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나타나는 메커니즘 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이제 프루트전 매트리얼의 그 시링키지 흡수가 되거나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줄어드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많이 줄어드는 건 이제 시큐스트레이션 된 거, 프루트전 돼서 흘러내리고 그런 건 잘 흡수가 되고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제 센트럴 디스크하고 연결이 된 뭐 이렇게 벌징이나 뭐 프루트전 그런 경우는 이제 스폰테니어스 리섭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백 페인이나 글루티알 페인이 나타나는 이때는 것은 이제 그 프루트전 매테리얼이 센트럴 중심에 있는 그 디스크 매테리얼하고 연결성이 다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프루트전된 매테리얼은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잘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엘더리 페이션트, 나이 드신 분한테서는 이제 그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그럴 때는 되게 잘 안 없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라테럴 루트 페인이 있을 때도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이라테럴 루트 페인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레디티 페인이 되는 디스크 프루트전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제 그 레디티 페인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테니어스 힐링의 이제 메커니즘은 루트 아트로피, 너브 루트가 눌려가지고 너브 루트가 이제 쭈그러들어서 이제 자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아프진 않아도 모타 유크니스는 회복이 안 되고 모타 유크니스는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지 시링케이지, 벌징된 것이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디스크 압력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포스테리어 뮤탈 리가멘트가 이제 계속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서 이제 줄어들든지, 그 다음에 그 벌지 시링케이지는 그게 아니고 이제 프루트전된 것이 이제 세그멘트가 이제 작아지는 건데 그게 이제 흡수가 되는 이기도 하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프루트전된 것이 이제 없어지거나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루전 오브 포스테리어 에스펙트 버티럴 바디의 본이 이제 이루전이 돼가지고 루트가 이제 그쪽으로 피신할 이제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 그 압박이 좀 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그 디스크 프루트전이 같은 디스크 프루트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브 루트가 본에 딱딱하게 피스가 되어 있으면 더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계속된 자극에서 이제 본이 이루전이 생겨서 거기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생기게 되면 너브 루트가 덜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 덜 아파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벌징된 것이 이제 스폰테니어스 리덕션 되는 경우에서 이제 프루트전 된 것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나타난다. 그리고 한번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소견이 있고, 그렇지만 서저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요통은 70%에서 이제 재발하는 경우 재발하고, 하지방사통도 45% 재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치료를 하고선도 어떤 치료를라도 받는 경우는 37% 이상이 된다. 이렇게 잘 팔로우업 했을 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더 효과가 좋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톨러러블 루트 페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지방사통이 이제 천원만하게 있을 때는 8 내지 12개월 후에 발생할 스폰테니어스 리커버리를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에피두랄 블록으로 통증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 좋은 치료 모달리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추럴 히스토리에서 이제 스폰테니어스 힐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아트로피, 이스케믹 루트 아트로피, 이게 너무 심하게 눌려서 이제 그 너브 루트가
다 이제 망가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망가져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페인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통증은 없어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너브의 기능이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타이크니스 센서리 체인지는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한 너브루트 페인이 있을 때 어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갑자기 이제 통증이 줄어들고 대신 이제 감각이 둔한 느낌, 넘니스로 이제 그게 체인지가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너브 루트가 너무 많이 눌려서 이제 그 넘니스, 그 시컬레만 남게 되는 거예요. 통증은 없어지면서. 이때는 이제 모타이크니스는 보이게 되고, 그렇지만 SLR 테스트는 이제 파지티브, 네거티브 소견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것은 루트 아토피의 경우는 모타이크니스가 심하면 페인 임프루먼트가 더 빨라지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모타이크니스가 심화되는 것은 심하게 눌렸다는 거고, 심하게 눌렸다는 것은 루트 아트로피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고, 루트 아트로피가 발생하면 모타이크니스는 있지만 통증은 없어지는 그런 경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타이크니스는 되게 이제 한 1년 정도 걸려서 이제 회복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너브루트가 이제 인벌브된 경우에는 13% 정도, 그러니까 다 호전이 되지 않고 아주 일부 아주 약간만 호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센서리 체인지가 퍼머넌트하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10년 후에도 35%에서 퍼머넌트 센서리 체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 아트로피엔 리커버리는 대개 6 내지 12개월 정도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 내지 4주 이렇게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는 건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눌려서 모타이크니스가 아주 심할 때는 오히려 빠르게 이제 리커버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이제 회복이 되는데, 앵클적은 이제 회복이 영원히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제 팔로우업을 할 때 MRI로 팔로우업 하는 것보다 이제 임상 양상으로 팔로우업 하는 게 더 이제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하나도 안 아픈 상태가 됐을 때도 MRI 찍으면 한 6개월 전에 찍게 되면 이제 MRI 디스크 프루션이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게 흡수돼서 없어지는 경우에도 한 6개월 내지 12개월 또 1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없어지는 거지,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MRI 팔로우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이제 벌지 시링케이지, 그러니까 프루트전된 매테리얼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거. 그래서 스폰테니어스 리커버리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제 뉴럴 데피시트를 보이지 않는다. 이제 여기에서는 타겟 오간이 이제 루트가 망가져서 이제 드랍해지는 건데, 여기서는 타겟 오간을 누르는 프루트전 매테리얼이 없어져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뉴럴 데피시트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타이크니스 센스 체인지의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모아 디제네레이티브 디스크, 또 더 큰 허니에이션, 라지 허니에이션 때 더 잘 발생하고, 가장 잘 호전되는 것은 흡수되는 디스크는 시큐스테이션 된 거나 익스트루전 된 거가 이제 잘 흡수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메커니즘은 디스크 프루트전틱 매테리얼에 뉴트리언트가 이제 차단이 되고, 하면서 디하이드레이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파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흡수가 되고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그 인플라메이션,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줄어들고 베너스 컨제션이 줄어들음으로 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모타 센서리 기능도 회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이 벌지 시링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로전하고 포스트레터럴 에스펙트 버티컬 바디, 그것은 이제 버티컬 바디 본이 약간 흡수가 됨으로 해서 이제 러버 루트가 안착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건데, 이거 레스 임포턴트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중요한 메커니즘 아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스폰테니어스 리덕션 오브 벌징 된 것이 이제 스폰테니어스하게 리덕션 되는 거죠. 요것은 이제 대개 이제 액큐트 룸바고가 있을 때 또는 백에이크가 있을 때 뭐 특별한 치료 안 해도 되게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것은 다 대개 이거의 기전에 의한 것이다. 스폰테니어스하게 리덕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폰테니어스 리덕션 되는 메커니즘은 PLL, 포스테리어 롱기살 리가멘트가 이제 포스테리어 롱기살 리가멘트가 디스크가 이제 뒤쪽으로 나온 걸 앞쪽으로 밀어서 원위치로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디스크가 이제 뒤쪽으로 이제 붙는 것을 포스테리어 롱기살 리가멘트를 타이트닝 시켜서 어떻게 타이트닝 시키냐면 카우달 디지털 트랙션을 주고 로테이션을 시켜서 이제 리가멘트 타이트닝 시켜서 디스크를 앞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제 밀로 가는 이제 압력을 줌으로 해서 이제 뒤쪽으로 눌리는 압력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큐트 럼바거나 이제 백에이크가 이제 호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메커니즘에서 이제 그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벌지 시링키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MRI 팔로업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디스크 벌징된 프루트루전 디스크 매테리얼들이 흡수됐던 여러 가지 보고가 있는데 뭐 이런 보고는 수도 없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이제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아주 심하게 이게 센트럴 프루트루전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팔로업 해봤을 때 이렇게 없어진 그런 모습. 여기서도 마찬가지 디스크 이렇게 심하게 있었는데 팔로우했을 때 없어진 모습, 이런 건 뭐 많이 보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포스테리어 레터럴 디스크 상당히 심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이제 허리 운동이 포워드 플렉션 리미트 심하고 SR 리미트 심하고 모타이크니스도 이제 그 레프트 쪽으로 심하게 있을 텐데, 보게 되면 팔로우에서 이렇게 그 수술 안 했는데도 이렇게 2개월 후 팔로업에서 이렇게 많이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디스크가 심하게 있었는데 팔로업에서 없어진 그런 모습. 이런 건 뭐 이렇게 문헌보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팔로업에서 이제 꽤 보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보고에 따르면 많은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 거에가 익스트루전 됐을 때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심하게 익스트루전 된 경우에 이제 센트럴 디스크하고 익스트루전 메터들하고 서로 커넥션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영양분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이제 그게 흡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익스트루전 될 때 많이 없어지고, 그렇지만 익스트루전 될 때 보면 대개는 그 모타 유크니스하고 센서리 체인지는 아주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트루전 돼서 모타 유크니스가 심하고 센터리 체인지 심하더라도 그때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모타 유크니스에 따른 수술 적응증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보게 되면 치료의 목적은 프루트루전 된 것을 리덕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폰테니어스 리커버리가 될 때까지 메인테인 하는 것이다. 통증 관리를 해서 메인테인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를 리포지션 시키는 거, 리덕션 시키는 것은 매니플레이션이나 트랙션을 통해서 시행을 한다. 그래서 매니플레이션은 리센트 루트 페인이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인디케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 넘은 것은 이제 스폰테니어 힐링을 기다리는 거죠. 그 뉴럴로직 데피시트가 없을 때 매니플레이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방소통이 있으면 모타이크니스는 없고 센스 체인지도 없는데 대개 발생한 지 뭐 3개월밖에 안 됐다. 뭐 이렇게 6개월 이하다 그럴 때 매니플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매니플레이션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타임 리미테이션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뭐 6개월이 지났어도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매니플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로백 페인이 아직 동반되어 있다고 하면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거. 그래서 로백 페인이나 글루테일 페인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프루트전 매테리얼이 포스테리어 롱기트럴 리가멘트하고 컨택트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포스테리어 롱기트럴 리가멘트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포스테리어 롱기트럴 리가멘트를 타이트닝 시키면 매니플레이션이 앞쪽으로 리덕션 되거나 또는 뒤쪽으로 풀어지는 압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매니플레이션의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재발되는 자골증후통이 있을 때 매니플레이션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방소통이 있을 때 매니플레이션은 약간 30%에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시리아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트랙션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애뉴라보다는 뉴클리어 프루트전이 있을 때, 특히 젊은 사람이 있을 때, 포스테리어 프라이머리 레터럴 프루트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허리 통증 없이 바로 이제 다리부터 당기기 시작했을 때 트랙션이 이제 중요한 치료 모달리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드랄 인젝션. 이때는 이제 되게 뭐 요즘엔 뭐 허리 아프면 일반적으로 그냥 루틴으로 거의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이제 녹터널 페인이 아주 심할 때, 녹터널 페인이 있다는 것은 인플라메이션이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에서 이제 인플라메이션 줄여서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플루이드가 들어가면서 워시아웃 인플라메이터리 매트리얼들 케미칼들을 워시아웃 씻어내므로 해서 통증을 이제 희석시켜서 통증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파레트럴 프루트전은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에피드랄 인젝션이 좋은 인디케이션이 되고요.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이제 통증이 레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날 때는, 이때는 이제 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스폰테니어 힐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에피드랄 인젝션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이제 통증 관리를 해서 스폰테니어 힐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이렇게 이제 조숙한 말로 그때까지 개긴다, 버틴다라고 하면 이제 스폰테니어 힐링이 나타나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틱 하지방소통이 이제 회복되고 있을 때, 그리고 다리 통증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다리 페인이 줄어들고 있으나 줄어드는 중이나 심한 상태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에피드랄 인젝션에서 통증 컨트롤하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이 된다. 특히 이제 브레이즈 듀라가 있을 때, 브레이즈 듀라뿐만 듀랄 슬리브죠. 이제 사이티카에서는 이제 하지방사통이 나 있고 전형적으로 이제 사이티카 증상이 보이는데, 클리니컬 검사에서는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브리지드 듀랄 슬리브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스태틱 이펙트를 때문에 되는 것은 이제 듀랄 스페이스에서 이제 플루이드를 채워서 이제 거기를 공간을 이제 좀 벌려줘 가지고 거기 이제 디스크하고 듀랄 슬리브하고 자극을 이제 완충해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에피드랄 인젝션이. 그다음에 너브 루트 인필트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에피드랄 블록을 해드리는 적응증 중에서 에피드랄 블록이 효과가 없을 때,
또는 이제 하이 너브 루트일 때, 그러니까 하이 너브 루트가의 병변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에피두랄 인젝션을 보통 4-5 레벨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플루이드를 줘서 약을 위에까지 보내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루트 블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때 너브 루트 블록을 할 때, 또는 에피두랄 블록을 할 때 항상 솔로볼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리암신으로는 그런 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머리 보게 되게 되면, 사이티카는 이제 디스코 레디큘라 페노메놀, 디스크가 레디클을 누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레그 페인, 레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세그멘탈하게 나타나고, 세그멘탈하게 되는 건 다른 말로 더마토멀하게 나타나는 거죠. 심부터는 이제 되게 그 프라이머 포스트레트럴 프루트저는 바로 허리 통증 없이 하지 방사통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가장 많은 흔한 건 세컨더리 포스트레트럴 프루트저이고,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조금 더 있다가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는 것이고,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누른 너브에 따라서 세그멘탈하게 더마토멀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듀라가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 멀티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는 것이고, 듀랄 슬리브가 자극을 받게 되면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그멘탈 파레세시아, 그러니까 그 듀랄 튜브에 듀라가 자극을 받게 되면 멀티 세그멘탈 파레세시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의 리전이 있을 때도 멀티 세그멘탈 파레세시아가 일어나는데, 듀랄 러브 루트가 눌리게 되게 되면 세그멘탈 파레세시아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듀랄 러브 루트 실질이 눌리게 되게 되면 모타이크니스 센서리 체인지 디텐던 리플렉스 체인지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이학적 검사, 허리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파셜 아티큘라 패턴이 나타나는데, 특히 포워드 플렉션 유니트가 심하고 포워드 플렉션 시 다리에 레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SLR 검사, 그 너브루트의 모빌리티 검사가 SLR 검사죠. 그것은 4-5-S1 너브루트의 모빌리티를 반영하는데, SLR, L3 너브루트의 모빌리티는 프론 디플렉션 검사로서 이제 그 모빌리티를 검사해야 된다는 거, 모터 센서리 체인지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는데, 그 스폰테니어스 힐링의 메커니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리섭션, 스폰지 리섭션 싱키지고, 그 다음에 너브루트 아트로피 아주 심한 경우에 나타나는 메커니즘이고, 이로전은 이제 그 뭐 이렇게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된 그 내용이 되겠고, 스폰테니어스 리덕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액격 룸바거나 이제 백에이크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호전되는 거를 설명해주는 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매니플레이션, 트랙션, 그 다음에 스폰테니어스 에피두랄 인젝션, 루트 인젝션, 그 다음에 어웨이트 스폰테니어스 리커버리. 그러니까 스폰테니어스 리커버리가 6개월 내지 12개월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그때까지 잘 버티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이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듀랄 컨셉, 듀랄 이리테이션에 의해서 그 발생하는 그 로백 페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스테노틱 컨셉, 그러니까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또는 프라미널 스테노시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통, 그 다음에 이제 리가멘 컨셉, 그 리가멘트의 기능 부전이나 또는 리가멘트의 과도한 이제 그 부하가 걸려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김윤환 원장님의 이제 그 매니플레이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은데, 그 강의를 듣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강의도 시간이 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 로백 페인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에 이미 아나토미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학적 검사에 대한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이 강의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허리의 시리악스 개념에 의한 허리 통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반적인 강의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리악스에 관심이 있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그 도움이 되기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